이번에도요, 정말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분들의 얘기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분들이 내일처럼 현장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한 식당인데요. 지금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느덧 식당이 꽉 찼습니다. 맛있게 식사하고 계시는데 이때 안쪽에서 식사를 하던 60대 남성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하면서 뒤로 쓰러지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상황들 손님들도 굉장히 당황한 상태, 우왕좌왕 상태였는데 이때 경찰들이 한달음에 환자한테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한참을 하는데 네. 여전히 의식이 없습니다. 아이고. 옆에 있던 경찰관이 이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서 합니다. 네. 그런데도 의식이 없습니다. 아하.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교대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하. 옆에 있던 손님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순간 천만다행인 게 환자의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아하. 마침 또 119 구급대원까지 도착해서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정말 천만다행이고 정말 이 위급한 순간에 정말 경찰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근데 경찰은 저게 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점심 식사. 점심 식사 같은 거예요? 정말. 밥 먹으러 갔습니까, 네, 저기? 내 가족의 일처럼 이렇게 네. 뛰어드신 겁니다. 정말로 천우신조, 저 쓰러지신 분 입장에서는요, 천우신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또 그 순간에 경찰분들이 저게 식사를 하러 오셔가지고 정말로 다행히 의식이 돌아와서 저희가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만 정말로 주변 분들 입장에서는요, 바르르 떨어서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셨을 것 같은데 박상희 소장님, 네. 정말 저 순간에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네. 경찰분들이 저기에 안 계셨고 했다면 혹시 그냥 일반인들 했으면 저기서 심폐소생술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이 계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까 화면에 보면은 60대 분께서 이렇게 넘어지세요. 그러니까 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 거죠. 내진탕도 걱정스럽고 너무나 잘 식사하시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면은 네. 어떤 심장이라던가 혈관 같은 데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아하. 이 심장이나 혈관 같은 거가 정말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 몇 분을 넘기면 어떻게 뭐 누가 도와줘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 소생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하. 정말 천운으로 옆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찰이 3분이나 계셨고 아하. 그분이 번갈아 가면서 힘이 들 때까지 유지를 하니까 네. 119 구급대가 오기 전에 아하. 의식이 이제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천운이었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전생에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루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계셨던 우리 경찰관 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들었을 때 쿵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상황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 상황을 살폈고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해서 일단은 신속하게 이제 조치를 해야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을 바로 실시를 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도 이제 구급대원한테 필요 조치를 물어보고 해서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백 팀장님. 네. 양서희 순경입니다. 이제 갓 경찰에 입문했어요. 네, 이제 제가 후배라서 그런지 굉장히 이쁩니다. 네. 이쁜데요. 사실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찰관이 아닌,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이게 익혀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심폐소생술을 제가 익혔거든요. 근데 경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 정기적으로 하는 직무 교육이 있습니다. 아하, 네. 이때 심폐소생술을 익힙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순찰을 돌다가 업무 중에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즉각 투입이 돼서 심폐소생술을 하거든요. 네. 양서희 순경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골든타임, 그러니까 네. 3분에서 4분을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그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몇 년 전에 서울 양천에 있는 초등학생이 네. 그 지나가다가 50대 아저씨가 쓰러지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는 바람에 살렸고 또 예를 들어서 버스 속에서 쓰러지는 승객을 운전기사분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단 말이죠. 네. 만약에 그 가족 입장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 심폐소생술을 익혀서 살려줬다고 하면 평생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누구나가 익혀서 꼭 소방관이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내 가족이나 내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은 네. 5분이면 익히거든요. 아하. 1분에 100회 정도 하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은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 특히 내 네.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을 네. 특히 배워서 어떤 생명의 은인이 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저는 와 그냥 심폐소생술이 이렇게 손만 가슴부에 갖다 대고 누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면서 그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그 1분에 100회 이상 해야 되고 이게 어. 상당히 또 힘껏 해야 됩니다. 어허.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심장을 다시 뛰게 되고 힘껏 해야 되고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관들도 교대로 했잖아요. 어허.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몸무게를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네네. 1분에 100회 이상 해야 되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왜요? 특히 쓰러진 사람이 여자인 경우에 더 안 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잘못되면 책임 묻는 거 아니야?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도 신체 접촉해야 되니까 또 오해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법이 도입이 됐는데 네. 은근의료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그 사람이 혹시 다치거나 해도 이 책임을 경감하는 규정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법이 미비하니까 법도 빨리 바꿔야 될 것 같고요. 1960년대 미국 뉴욕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칼에 찔려가지고 도와주소에 했는데 30명이 넘는 사람이 아무도 세상에.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방관자 효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해주는 사람은 특정을 해야 돼요. 특정을 해야지 그 사람이 신고하니까 혹시 이렇게 응급한 상황이 닥치면 저기 빨간 옷을 입은 아저씨 빨리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특정을 하면은 구해줄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네. 또 선한 사마리아법 도입돼 있으니까 반드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리고요, 정말로 때마침 경찰이 그곳에 계셨던 것도 있지만 자신의 일처럼요, 이 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다해주신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죠.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입니다. 비산지구대의 양서희 순경님을 비롯한 경찰관님들 그때 식사 도 맛있게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저렇게 구하시느라고요.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대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요, 정말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분들의 얘기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분들이 내일처럼 현장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한 식당인데요. 지금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느덧 식당이 꽉 찼습니다. 맛있게 식사하고 계시는데 이때 안쪽에서 식사를 하던 60대 남성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하면서 뒤로 쓰러지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상황들 손님들도 굉장히 당황한 상태, 우왕좌왕 상태였는데 이때 경찰들이 한다름에 환자한테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한참을 하는데 네. 여전히 의식이 없습니다. 아이고. 옆에 있던 경찰관이 이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서 합니다. 네. 그런데도 의식이 없습니다. 아하.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교대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하. 옆에 있던 손님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순간 천만다행인 게 환자의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아하. 마침 또 119 구급대원까지 도착해서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정말 천만다행이고 정말 이 위급한 순간에 정말 경찰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근데 경찰은 저게 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점심 식사 점심 식사 같은 거예요? 정말. 밥 먹으러 갔습니까 네, 저기? 내 가족의 일처럼 이렇게 네. 뛰어드신 겁니다. 정말로 천우신조. 저 쓰러지신 분 입장에서는요. 천우신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또 그 순간에 경찰분들이 저게 식사를 하러 오셔가지고 정말로 다행히 의식이 돌아와서 저희가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만 정말로 주변 분들 입장에서는요. 바르르 떨렸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하셨을 것 같은데 박상희 소장님 네. 정말 저 순간에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네. 경찰분들이 저기에 안 계셨고 했다면 혹시 그냥 일반인들 싹 했으면 저기서 심폐소생술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이
계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까 화면에 보면은 60대 분께서 이렇게 넘어지세요. 를 익혀서 살려줬다고 하면 평생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누구나가 익혀서 꼭 네.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내 가족이나 내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은 네. 5분이면 익히거든요. 아하. 1분에 100회 정도 하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하. 하기 때문에 이 은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 특히 내 네.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을 네. 특히 배워서 어떤 생명의 은인이 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저는 와 그냥 심폐소생술이 이렇게 손만 가슴 부에 갖다 대고 누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면서 그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그 1분에 100회 이상 해야 되고 이게 아. 상당히 또 힘껏 해야 됩니다. 아하.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해도 힘껏 해야 되고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관들도 교대로 했잖아요. 아하.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몸무게를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네네. 1분에 100회 이상 해야 되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왜요? 특히 쓰러진 사람이 여자인 경우에 더 안 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잘못되면 책임 묻는 거 아니야?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도 신체 접촉해야 되니까 또 오해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법이 도입이 됐는데 네. 은근의료법이 그러니까 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 거죠. 뇌진탕도 걱정스럽고 너무나 잘 식사하시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면은 네. 어떤 심장이라던가 혈관 같은 데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아하. 이 심장이나 혈관 같은 거가 정말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 몇 분을 넘기면 어떻게 뭐 누가 도와줘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하. 정말 소생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하. 정말 천운으로 옆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찰이 3분이나 계셨고 아하. 그분이 번갈아 가면서 힘이 들 때까지 유지를 하니까 네. 119 구급대가 오기 전에 아하. 의식이 이제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천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전생에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루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계셨던 우리 경찰관 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들었을 때 쿵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상황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 상황을 살폈고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해서 일단은 신속하게 이제 조치를 해야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을 바로 실시를 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도 이제 구급대원한테 필요 조치를 물어보고 해서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백 팀장님. 네. 양서희 순경입니다. 이제 갓 경찰에 입문했어요. 네, 이제 제가 후배라서 그런지 굉장히 이쁩니다. 네. 이쁜데요. 사실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찰관이 아닌,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이게 익혀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심폐소생술을 제가 익혔거든요. 아. 근데 경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 정기적으로 하는 직무 교육이 있습니다. 아하, 네. 이때 심폐소생술을 익힙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순찰을 돌다가 업무 중에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즉각 투입이 돼서 심폐소생술을 하거든요. 네. 양세희 순경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골든타임, 그러니까 네. 3분에서 4분을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그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몇 년 전에 서울 양천에 있는 초등학생이 네. 그 지나가다가 50대 아저씨가 쓰러지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는 바람에 살렸고 또 예를 들어서 버스 속에서 쓰러지는 승객을 운전기사분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단 말이죠. 네. 만약에 그 가족 입장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 심폐소생